다음 순서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소개 시간이죠. 네, 이번 호엔 유럽 동부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자원부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24개 주와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는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했는데요. 1991년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해체에 따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은 탓에 100여 개가 넘는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중 러시아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불가리아인이 많은 편이고 언어는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평원으로 이루어진 경작지가 많으면서 천연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네, 우크라이나의 국토 면적은 유럽 대륙의 5.7%에 해당하는데요. 한반도와 비교하면 약 3.5배 크다고 합니다. 지형은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에다 80%가 경작이 가능한데요. 철광석과 티타늄 등 90여 종의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중공업이 국가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항공과 조선, 국방산업도 발달해 세계 7대 항공산업 강국, 8대 우주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곡물 생산 국가이자 인구 4천만 명이 넘는 커다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흑해와 아조프해를 배경으로 한 해양 물류도 발달한 덕분에 CIS 지역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오렌지 혁명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책을 따르기를 원하는 동부와 서유럽과 친밀함을 드러내는 서부로 나누어져서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요. 2004년 동부를 대표하는 여당의 야누코비치 총리와 서부를 대표하는 야당의 유센코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결과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부정선거에 개입된 증거가 포착돼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이나 목도리, 그리고 깃발을 휘두르면서 시위를 이어간 것이죠. 결국 야당은 유례없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후 전 세계에서 모인 선거 감시인단이 입회한 가운데 8% 차이로 야당의 유센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오렌지 혁명은 대통령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민주시민혁명을 말합니다. 네, 결국 민심이 승리했지만 동부와 서부로 분열된 국론을 극복하지는 못한 탓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발생했죠. 맞습니다. 크림반도에 위치한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을 결정한 사건인데요.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 소유가 이전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됐습니다. 이후 1992년 완전한 독립을 위한 개헌안을 채택했다가 그해 6월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존속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2014년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구체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크림 자치공화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러시아와 합병을 결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2014년 3월부터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 상태에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이 합병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등 6개국 주도로 제출한 크림반도 합병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없는 평온의 나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